안녕하세요. 위클리 비글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세계 최강급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얼마 전 북한은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화성 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졌습니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 발사대가 이 신형 ICBM을 싣고 등장했습니다. 새롭게 공개한 신형 ICBM이 충격적인 이유는 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탄두 중량에 있었습니다. 탄두가 커지고 2단 로켓 길이도 길어져 화성 15형에 비해 2배 이상, 즉 1톤 이상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300에서 400kg의 무게의 핵탄두를 만들었다면 두세 개의 핵탄두를 신형 ICBM에 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이미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는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탄두의 중량을 늘려 파괴력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서 전략무기 외에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와 각종 미사일들을 선보였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물론 주한미군의 전략기지와 무기들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국의 기술로 방공망을 구축한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방선진국입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체계들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방공체계와 앞으로 구축될 방공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전 배치한 방공체계입니다. 1번 천마. 천마는 80년대 중반 방공 유도무기의 해외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육군에서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소요를 제기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한 방공무기 체계입니다. 육군은 국내 개발에 어려움을 인지하고 충분한 개발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기에 소요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국내에서 대공 유도무기를 개발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고, 심지어 연구소 내에서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사업을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개발 담당자들은 이러한 우려 섞인 시선을 모두 이겨내고 1997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개발에는 총 11년이 소요됐고, 천마 사업은 당시로서는 대형 사업으로 선행 개발 예산만 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거리 10km인 천마는 천마 8발과 탐지 레이더를 탑재했습니다. 천마는 대공 능력 외에도 전자전 대응 능력, 화생방 보호 능력 등이 있습니다. 천마는 우리나라의 유도무기 개발에 자신감을 심어준 의미있는 사업이었습니다. 2번 신궁. 신궁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회전이 고정익 항공기에 대한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는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체계입니다. 천마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우리나라는 방공 유도무기 개발에 대한 자신감과 경험을 축적한 국방과학연구소에 새로운 방공 유도무기를 개발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양한 국가로부터 도입해 운영하던 휴대용 대공 무기의 운용과 군수 지원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자 우리 군은 과감하게 국내 개발을 결정 추진한 것입니다. 이에 신궁은 90년대 말 체계 개발에 착수해 2004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적외선 탐지기를 탑재한 대공 유도무기 개발 국가가 되었습니다. 신궁은 군 훈련 사격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방공 유도무기로 첫 해외 수출을 하는 쾌거도 맛봤습니다. 3번 천궁. 천궁은 적의 항공기, 순항유도탄 등의 적의 공중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을 지키는 본격적인 고성능 중거리 유도무기 체계입니다. 천마와 신궁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는 우리나라 주력 방공 유도무기 체계인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개발에 과감하게 도전하였습니다. 일부 국방 선진국들만 제작한 고기동 고정밀 유도탄, 다기 등 레이더, 수직 사출 발사 등 새로운 개념의 복합 무기 체계 개발은 기술적으로 큰 도전이었습니다. 체계 개발 단계의 개발비도 당시로서는 큰 금액인 약 5천억 원이었습니다. 천궁은 1년여간의 시험평가 과정에서 대부분의 표적을 직격하는 등 기대 이상의 엄청난 성능을 보였으며, 특히 수직 사출 방식인 천궁은 콜드 런칭 방식을 적용해 전방위 방어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습니다. 2011년 개발이 완료돼 지금은 우리나라 방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천궁은 명중률, 다표적 교전 능력, 신속 배치 및 기동성,
생존성 등이 뛰어나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는 무기체계로 수출이 예상되는 세계 최강급 중거리 유도 무기체계입니다. 4번 청궁2. 청궁2는 청궁의 개발 과정을 지켜본 군 당국에서 청궁이 개발 완료되기 전에 청궁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후속 무기체계인 적어도 탄도탄 요격 무기체계의 소요 제기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청궁 개발 완료 바로 다음 해인 2012년에 적어도 탄도탄 요격 무기체계인 청궁2 개발에 연이어 착수하였습니다. 청궁2도 수직 발사를 통해 전방위 방어가 가능하며 고속 비행체에 대한 대응력, 고기동성과 정밀 유도 조종 성능을 갖춰 세계 최고 수준의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 개발 중인 새로운 방공체계입니다. 1번 한국형 사드 LSAM. LSAM은 2023년까지 개발 완료 예정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항공기 요격체계입니다. 한국형 사드라고도 불리는 LSAM은 적 항공기 및 탄도탄 위협으로부터 주요 방어 목표 및 핵심 시설을 방어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장거리 방공체계를 통칭하며 한 개 포대당 다목적 레이더, 교전 통제소, 작전 통제소가 각 한 대씩, 대항공기 유도탄 발사대, 대탄도탄 유도탄 발사대가 각 2대씩 구성됩니다. 탄도탄 요격체계만 개발된 것이 아니라 단일 포대에서 항공기 요격과 탄도탄 요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LSAM 개발 사업은 예산만 무려 1조 900억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LSAM이 사드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번 한국형 아이온돔 C램. 북한의 대구경 방사포를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체계로 한국의 아이언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대구경 방사포 대응 수단으로 이스라엘에 아이언돔을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아이언돔은 헤즈볼라가 쏘는 수십 개의 로켓포를 대응하는 수단으로 수백 발 이상의 대구경 방사포를 대응하기에는 그 성격이 매우 달랐고 이러한 체계를 대응하는 수단은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직접 개발에 나섭니다. C램이 아이언돔과 다른 큰 장점은 아이언돔은 마 3 미만의 저속 표적만 요격할 수 있는 것과 달리 C램은 마 4에서 5의 최대 속도를 갖춘 방사포탄 요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10년 이후 공세적 대화력전이란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킵니다. 이 개념은 평시에 정찰위성과 무인 정찰기를 활용해 24시간 연속으로 북한 포병대의 이동을 감시하고 북한군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공격이 임박했다고 파악되면 북한군의 포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토사층 10m를 관통할 수 있는 KT-SSM을 활용해 북한의 갱도 진지를 선제 타격하고 이동식 방사포와 K9 자주포 그리고 천무다연장 로켓을 활용해 선제 타격한다는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수동적인 방식이라 좀 더 확실한 방어 수단도 확보하는 것이 바로 한국형 방공체계인 KAMD입니다. 이 외에도 신개념의 상승고도 요격미사일 개념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북한에 미사일이 발사되면 바로 요격하는 수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날로 위협이 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방패면 방패, 창이면 창, 훨씬 높은 급의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위클리 비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